안녕하세요. 오테월드 김응식 기자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모델은 토요타의 캠리, 캠리 중에서도 하이브리드 모델입니다. 요즘 비가 좀 자주 내리고 하는 바람에 장마철이거든요. 그래서 밖에 또 좀 비가 좀 내리고 그래서 실내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다는 거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캠리 하이브리드는 토요타가 자랑하는 TNGA 플랫폼 기반의 저중심 설계, 또 직렬 4기통 다이내믹 포스 엔진하고 두 개의 전기 모터로 발휘되는 성능, 그리고 최고 수준의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자랑하는 경차급 연비까지 자랑할 게 참 많은 모델인데요. 디자인이나 사양 이런 것들은 여러 차례 소개가 됐으니까 오늘은 주행 감성 그리고 연료 효율성을 위주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트릭 컴퓨터 리셋을 하고요. 최종적으로 실주행 연비가 어느 정도 나오는 것까지도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시승은 복잡한 도심 구간하고 또 이제 자동차 전용도로, 서울 외곽순환도로 이렇게 한번 주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하이브리드카가 어떤 차다, 또 어떤 구조를 갖고 있다, 이런 거 이제 다들 아실 텐데요. 캠리 하이브리드는 직렬 4기통 엔진, 그리고 모터에서 나오는 시스템 총 출력이 211마력, 이 최대 토크는 22.5kg FM을 발휘합니다. 여기에 이 무단 변속기가 맞물려 있고요. 지금 시승하는 모델 가격은 4,229만원인데 이 하이브리드 혜택이 좀 있습니다. 이게 지방마다 조금씩 편차는 있는데 서울 기준으로 해서 한 260만원 정도 된다고 하네요. 이 하이브리드카 하면 이질감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런데 지금 제가 캠리 하이브리드를 지금 이전에도 이제 계속 타고 주행을 했었는데 일반 순수 내연기관차하고 뭐가 다른지는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 가속감이 더 뛰어나다, 이런 거를 좀 느낄 수 있는데요. 이런 신호등 같은 데 딱 걸리고 출발을 할 때 이런 발진이 살짝 더딘 건 있지만, 일단 타력이 붙기 시작하면 이 중속이나 또 고속 영역대에서는 모터 지원을 받기 때문에 가속감이 훨씬 뛰어나고요, 일반 내연기관차하고 비교했을 때. 그리고 굉장히 조용합니다. 아주 조용합니다. 특히 이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고 이 타력 주행을 하면 시동이 걸려 있는지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정말 매끄럽게 달려주거든요. 그런 게 하이브리드카의 또 하나의 특징이 아닐까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이런 코너링 같은 것도 진짜 매끄럽게 안정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하이브리드카라고 해서 좀 무시하지 않을 게, 이제 제로백 같은 것도 괜찮거든요. 전기 상태에서 시속 100km 도달 시간이 보통 한 8초대라고 얘기를 하니까 가속력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편입니다. 그리고 이 무엇보다 이렇게 과격하게 좀 운전을 할 때에도 차체 거동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좀 이루어지거든요. 그런 것들도 캠리 하이브리드의 장점 가운데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이게 다 이제 TNGA 플랫폼, 그러니까 토요타 뉴 글로벌 아키텍처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이 새로운 플랫폼이 갖고 있는 특징, 그 중에서도 이 저중심 설계가 차체가 선회를 할 때라든가 코너를 돌 때라든가 아니면 빠르게 차로를 바꿀 때, 이럴 때 그런 강점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다가 이 캠리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파워 컨트롤 유닛이라든가 또 시트, 이런 시트, 배터리, 이런 것들이 무게가 많이 나가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가능한 차체 하부에 집중적으로 배치를 해놨습니다. 아무래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차량의 어떤 무게중심 같은 것들이 아래쪽으로 확 쏠리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무게중심이 아래에 있으니까 당연히 선의 안정성이라든가 코너에서의 어떤 차체 안정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반듯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운전을 하면서 이제 느끼는 가장 또 큰 장점이 좀 빠르게, 거칠게 코너링 같은 거 좀 할 때 보면은 이게 좌우 흔들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잡혀 있습니다.
이 정도면은 약간은 어떤 슬립이나 아니면 차체의 어떤 균형 같은 것들이 살짝 무너지지 않을까? 막 이런 상황도 연출을 해서 시도를 해봤는데 의외로 기가 막히게 차를 잘 잡아줍니다. 그게 진짜 저중심 설계라고 하는 그런 어떤 차체 설계의 어떤 특징 같은 것들이 코너 같은 데를 돌아보면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진짜 그런 어떤 고속선의 안정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동급의 어떤 세단 가운데에서 가장 안정적이다 얘기를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운전을 할 때 아무래도 그런 어떤 고속 선회라든가 또 빠르게 가속을 할 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신뢰가 쌓이게 되면 운전은 그만큼 이제 재밌게 되는 겁니다. 물론 안전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또 가끔은 약간 좀 거칠게 운전을 하면서 자동차가 갖고 있는 어떤 본래의 감성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즐겨보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그런 거 이 하이브리드카지만 충분히 그런 재미도 느낄 수 있다라는 거. 이 내비게이션은 진짜 마음에 안 들어요. 어떤 터치감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요즘 많이 나오는 일반적인 어떤 디스플레이보다는 조금 터치의 어떤 반응 같은 것들도 살짝 느리고 그러거든요. 이제 파워트레인에서도 몇 가지 살펴볼 것들이 있는데요. 뭐 가변 밸브 타이밍, 또 상황에 따라서 연료 분사를 직관적으로 나눠서 하는 시스템도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속이나 뭐 고속 영역대에서 각각 좀 다르게 요구되는 어떤 그런 순간 반응 같은 것들이 아주 빠르게 잘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순간 반응력이라든가 페달에서 요구되는 어떤 그 스로틀 이런 제어 같은 것들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아무래도 그런 어떤 순간순간의 컨트롤 같은 것들이 쉽다 보니까 또 그런 것들이 운전을 재밌게 해주는데도 분명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질감 전혀 느껴지지 않고요. 이게 MVH도 아주 적극적으로 좀 시행이 됐습니다. 1열 창문 유리가 저는 처음에는 이중 흡차음 유리인지 알았거든요. 근데 보니까 그냥 아니에요. 이중이 아니고 그냥 하나로 되어 있는 그런 통유리인데도 불구하고 측면에서 어떤 풍절음 같은 것들도 굉장히 효과적으로 잘 잡아놨습니다. 오히려 이 바닥 소음이 오히려 더 크게 들리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은 이 도심 구간을 주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전기 모드로 지금 달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기 모드로 달리다 보면은 이 타이어가 구르는 소리만 들리지 뭐 엔진의 구동이라든가, 또 오늘 또 이제 날씨도 지금 굉장히 흐리기 때문에 바람도 많이 불고 그러는데 어떤 풍절음 같은 것들도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외부 소음의 실내 유입이 상당히 잘 제어가 돼 있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가속 페달을 밟는 느낌도 좋습니다. 반응이 빠른 것도 있지만 이게 오르간식 페달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스로틀을 굉장히 정교하게 컨트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발의 피로감 같은 것들도 확실히 동급의 어떤 다른 중형 세단하고 비교했을 때는 훨씬 적다? 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승차감이 좋은 이유가 또 있습니다. 뭐 맥퍼슨 스트롯, 뭐 더블 25번으로 구성된 어떤 서스펜션 덕분인데 이게 상하 좌우 움직임을 굉장히 아주 정교하게 잡아주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큰 진동 같은 것들은 운전을 하면서 좀 주의해서 운전을 하게 되면 미리 대응을 하기 때문에 사실 크게 거슬리는 부분은 아닌데, 좀 운전을 할 때 좀 약간 피로도 같은 것들을 높이는 게 이 잔진동이잖아요. 잔진동 같은 것들이 달달달달 하면서 느껴지는 어떤 그런 잔진동 때문에 좀 운전을 할 때 약간 피로도가 좀 쌓이게 되는데, 이게 잔진동 같은 것들이 굉장히 잘 잡혀 있어요. 제가 지금 뭐 얼마 달리진 않았거든요. 어제 오늘 제가 좀 한 100km 조금 넘게 주행을 했는데 평균 연비가 뭐 계속 19, 20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도심 주행 뭐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이렇게 여러 군데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운전을 했는데 19, 20 중형 세단인데 19, 20 하이브리드 카는 도심보다 고속도로 연비가 조금 더 낮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연비 인증받은 어떤 그런 걸 보면은 복합 연비가 있고 또 고속도로 연비가 있고 또 이제 도심 연비가 있잖아요.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이 도심 연비가 좀 나쁘고 고속도로 연비가
좀 좋고, 그런데 하이브리드카는 그게 반대거든요. 아무래도 도심에서는 이 회생제동으로 모은 전기 에너지를 신호등에서 정차했다가 출발할 때라든가, 또 이제 고갯길 같은 데 올라갈 때라든가, 또 아니면 가속을 할 때라든가 이럴 때 계속 어떤 모터의 지원을 받기 때문에 아무래도 도심에서 연비가 조금 더 좋게 나오는 겁니다. 실내에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날씨 때문에 그런다는 점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자, 이제 달리는 능력 말고도 캠리 하이브리드 내외관 또 주목할 것들이 있습니다. 우선 전체적인 디자인이 에어로 다이내믹, 그러니까 공기역학 성능을 최대화하는 쪽으로 설계가 되어 있고요. 여기에 뭐 라디에이터 그릴 셔터, 또 하부 마감 같은 것도 공기 역학 성능을 고려한 최적 설계로 연료 효율성을 높이고 또 정숙성을 높이게 해놨습니다. 타이어는 브리지스톤의 18인치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실내에서의 하이라이트는 이 천연 가죽으로 마감한 이 스티어링 휠, 그리고 운전자와 동승자석을 완벽하게 독립적인 공간으로 구분을 해놓은 겁니다. 뭐 센터 페시아 레이아웃, 뭐 콘솔로 확실하게 구분을 해놨고요. 또 7인치 멀티 인포메이션 디스플레이, 좀 아쉬운 부분은 있지만 어쨌든 멀티 인포메이션 디스플레이, 8인치 와이드 터치 디스플레이 시인성도 뭐 크기는 조금 작고 뭐 여러가지 기능상에 좀 부족한 것들이 보이기는 하지만 뭐 시인성은 상당히 뛰어나거든요. 그리고 이 글로브 박스 상단의 트림도 아주 고급스럽죠. 뭐 타이거 아이 트림이라고 부르던데, 크롬 몰딩으로 이렇게 딱, 또 다크 크롬이죠 이게. 또 이렇게 대시보드나 이런 데를 싹 다 마무리를 해놔서 굉장히 독특하고 고급스러운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드라이버 모드는 에코, 노멀, 스포츠 모드, 그리고 전기 모드가 적용되는데요. 스포츠 모드 변별력도 뭐 꽤 있기는 한데 대신 연료 효율성은 이게 뚝 떨어집니다. 스포츠 모드로 좀 달려봤더니 수치가 그냥 금방 내려가 버리더라고요. 그리고 10개의 에어백, 차선 이탈 경고, 다이내믹 레이더, 크루즈 컨트롤, 뭐 긴급 제동 보조, 오토매틱 하이브으로 구성된 토요타 세이프티 센스도 탑재가 됐는데요. 이게 요즘 나오는 우리 국산차 같은 것하고 비교를 하면 아직은 상당히 부족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토요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런 부분에서 좀 인색했거든요. 그동안 그래도 이나마 적용이 돼 있다는 게 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되겠고요. 솔직히 말하면 굉장히 부족합니다. 또 한국의 어떤 특성화된 그런 주행보조 시스템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 제가 몇 번 사용을 해봤는데 그렇게 좀 믿음직스럽지는 않습니다. 자, 이제 제가 목적지로 정한 곳이 다가오고 있거든요. 그곳에서 최종 연비도 좀 확인을 해보고요,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총 한 200km 조금 넘게 주행을 했는데 평균 연비가 계속 한 20km/L대 요 정도를 왔다 갔다 하거든요. 뭐 구간마다 이게 도로의 특성이라든가 뭐 교통 상황이라든가 뭐 또 고속도로냐 또 아니면 도심도로냐에 따라서 물론 차이는 좀 있었지만 그래도 평균적으로 20km/L대가 계속 유지가 됐었거든요. 그런 걸 보면 이 중형 세단의 어떤 그 연비가 이 정도 나온다고 하면 뭐 경차 같은 거 생각 안 해도 이거 굉장한 거죠. 굉장한 거라고 보입니다. 중형 세단의 연비가 이 정도 된다는 거. 예전에도 제가 캠리 하이브리드로 좀 장거리 시승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22, 23 뭐 이렇게 기록을 한 적도 있었어요. 사실 요번에 시승을 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날씨도 굉장히 좋지가 않았고요. 뭐 천둥, 번개, 또 폭우 막 이런 것들이 어제부터 계속 이어졌기 때문에 사실 뭐 이제 그런 부분에 크게 신경을 쓰지 못하고 주행을 했는데도 20km/L대가 계속 유지가 된다는 거 정말 대단한 수치라고 볼 수 있겠네요. 연비 운전 안 했거든요. 주행 감성, 또 연료 효율성, 또 내연관이 갖고 있는 간결한 디자인과 구성, 과연 토요타답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뭐 일본차 리뷰하면 뭐라고 하시는 분들 많은데 오늘 시승은 그냥 자동차라는 시선으로 이렇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캠리 말고도 국산 하이브리드 꽤 많잖아요. 또 성능이나 또 연료 효율성 뭐 이런 것들도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운행거리가 많으신 분들은 뭐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하이브리드 선택하시면 절대 후회하실 일 없을 겁니다.
편안하게 앉아서만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요. 날씨 때문에 그랬다는 거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지금까지 토요타 캠리 하이브리드 지승 오테를드 김응식 기자였습니다.